국산차가 날린다, 끈다. 뭐 시속 160km를 날렸더니 날아갈 것 같더라. 나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해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간 죽겠구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밤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그대로 재현을 해드리면, 국산차 땡땡땡을 타고 시속 180km로 달리는데 생과 사의 경계에 서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왔다. 왜? 자동차가 꼭 이륙할 것 같더라. 이게 뭐 이륙한다고 해서 이륙하나요? 안 하는 과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산차만 타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불안감들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독일차를 또 오래 이용하신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는 손바닥만한 4개의 컨택 패치로 접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손바닥만한 거에 트레드까지 빼면은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면적에서 얼마만큼의 접지를 잃느냐가 실제로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7톤 넘어가고 막 이런 5m 넘어가고 휠베이스 2.9m에다가 이런 차인데, 그 컨택 벤치의 면적 대비 면적을 계산해보면 그 작은 면적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4개의 컨택 패치를 얼마나 잘 분배를 해서 고르게 랩 스팟으로 나누느냐. 사실 이거가 비클 다이나믹스의 핵심이에요. 물리적으로 누가 더 많은 면적을 접지를 잘 유지해서 안정감 있게 자동차를 선회시키고 출력 걸고 선회시키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 비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서스펜션, 스프링, 쇼크업서버 그리고 또 아루미늄 합금을 통한 강성 확보, 뭐 이런 것들, 또 차대 강성,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4개 컨택 패치로 모여지는 결과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건데, 그 작은 면적에서도 안정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이제 기술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독일차가 무겁다, 묵직하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뭐 저 사람 무게감 있어 하면 체중 많이 나가, 이거 아니듯이 독일차가 무게감 있고 무거워, 이거는 공차 무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차 무게는 오히려 독일의 내연차들이 가볍죠. 전기차에서는 공차 무게가 뚱땡이가 돼버렸습니다만, 내연차에서는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량화, 그리고 그걸 통한 안정적인 비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실현한 브랜드가 독일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개 컨택 패치 작은 면적으로 1.5톤에서 뭐 2몇 톤까지의 자동차의 비클 다이나믹스, 안정적인 접시를 통해서 선회든 뭐 제동이든 출력이든 뭐 긴급 회피든 다 잡아내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초고속이든 이 접지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트랙션 컨트롤, 이걸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속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차가 중속 고속에서는 무겁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속에서 가벼운 차는 중속, 고속, 초고속에서 다 가볍습니다. 그러면 저속에서 무게감 있게, 다시 말해서 접지를 골고루 잘 분배해서 차가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심리적인 안정감, 불안함이 없는 그런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속에서 무게감 있으면 중속, 고속, 초고속에서 무게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고속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뭐 세팅의 부족, 한계를 드러내는 모델도 있겠으나, 어쨌든 무게감이라는 것은 뭐 특정 속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km, 110km에서 독일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차는 왜 이렇게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일단 접지가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마찰력을 확보해 가면서 차가 조향이든 출력이든 운전자를 불안하지 않게 아주
일정하게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에어로다이나믹 같이 눌러주는 공기역학적인 힘도 작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럭처 자체가 4개의 컨택트 패치로 자동차의 모든 동작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차가 왜 이렇게 가볍고 날아갈 것 같지라는 거는 그 4개의 접지가 최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걸던 주행을 하던 선회를 하던 뭔가 안정감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줘서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정량화할 수 없느냐? 이건 비클 다이나믹스의 개론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핸들링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움직일 때의 동작, 뭐 선회할 때든 뭐 총속을 할 때든 뭐 마이닝을 할 때든 자동차가 어떻게 거동을 하느냐, 그 전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그 핸들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그러니까 필링을 통해서 이런 자동차의 동작이 운전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피드백으로 운전자와 교감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실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차는 진짜 안정감 있게 잘 달리는 것 같아. 이게 운전자와 교감하는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만족도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혹은 이 차는 왜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 운전자와 교감하는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이 차는 부족한 겁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산차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 가볍게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저속에서도 가볍고 중속에서도 가볍고 고속에서도 가볍고 초고속에도 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안정감이 없냐, 이게 실제로 안정감이 없어서 없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물론 대부분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실제로는 뭐 좀 그렇게 아주 안정적이진 않는데 운전자에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나 기술력, 그 결과물의 구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국산차가 그동안 국산차를 왜 사? 국산차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업무에 의해서, 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라고 여겨진 이유가 바로 그거고, 독일차가 왜 같은 200마력에 같은 2000cc인데 국산차 3천만 원이면 사는 걸 6천만 원, 7천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았냐면, 같은 100km로 주행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달라. 음식의 질에 따라서, 레스토랑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같은 음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는가 하면 어떤 건 진짜 야, 이거 돈 주고 먹겠나. 그러니까 같은 100km를 달리는데 왜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나지? 라고 해서 그동안 국산 모델을 많이 무시를 했단 말이죠. 약점이었죠.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GL7 그랜저에서 정말 국산차에서 진짜 아쉬웠었고, 야, 이거 언제 좋아지냐라고 했던 부분이 진짜 좋아졌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김드라마 시승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여러분 모르실걸요 라고 얘기한 게, 지금 이 4바퀴에서 작용하는 이 접지의 결과, 이 폴스, 차가 움직일 때의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 국산차가 보여줬던 레벨에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전륜구동에서 5m 정도, 2.9m 정도 준대형 세단의 승차감이 강조된 패밀리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랜저 요 GN7의 이 전륜구동 베이스에서 이런 승차감, 이런 안정감 구현한 차가 없어요. 이 면에 있어서는 독일 브랜드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후륜구동에서 느껴지는 조향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직진에서의 안정감, 뭐 이런 것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전륜구동이 구동의 한계성까지 극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브랜드 뭐 파사트와 같이 아주 공인된 전륜구동, 뭐 아테온, 이런 차들 상당히 전륜구동임에도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수준까지는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빠르게 발전했어요, 정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기차를 통해서 고종량의 플랫폼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비클 다이나믹스를 이끌어내서 그 요령을 터득했던 최근 3, 4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가 드디어
2톤, 2.3톤 사이에 피클 다이나믹스에 눈을 떴고, 그러다 보니까 1.7톤의 전륜 구동이지만 그랜저에서 어느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끼는지의 그 포인트를 이제 알아낸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다 제쳐놓고 GL7 그랜저에서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륜 구동이라 약간의 언더가 사륜 구동보다는 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맞게 이니셜 바이트가 상당히 뭐 과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제동이 드는 그 접점을 나름대로 잘 찾아내서 조율하는 데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그리고 100km, 110km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속도, 또 그 이하의 속도에서도 자동차가 땅에 잘 붙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뭔가 눌려지는 느낌으로 잘 안정감 있게 간다라는 느낌도 줍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이거 그동안 국산차에서 좀처럼 못했던 건데 드디어 GL7에서 그 무게감이 대중차 라인업에서 실려 있습니다.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국산차가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진 건 인정해야 됩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차는 GL7 그랜저는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밸런스, 전후 롤세 프린스 밸런스 잘 잡았고요. 그로 인해서 운전 제어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 있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차에서 가장 아쉬웠던 주행시, 고속 주행시 특히 뭔가 이렇게 날리는 듯한, 그랜저 날리면 뭐 이런 느낌이 없어졌다. 어느 정도? 적어도 독일 브랜드의 전륜 구동 모델 고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몰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체가 크고 실내 공간이 넓고 이런 부분 감안하면은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다. 그리고 가격이 한 400만원 올랐잖아요. 여기에는 환율, 원자재 상승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더라도 지불할 가치는 있다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려를 해봐도 4천에서 5천만원 그 사이에 전기차를 집밥 있으면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정차 있을 때 정숙하고 체감 성능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장점은 확실한데 지금 이 차가 구현하고 있는 주행 밸런스나 안정감, 그리고 실내 공간, 내장재 품질, 또 자동차 본연의 밸런스 이런 걸 다 감안해보면 니로 EV, 코나 EV, 볼트 EUV, 그 다음에 아이오닉5 EV6의 뭐 후륜 구동에 옵션 빼고 구입하느니 그랜저 GL7의 하이브리드를 적당한 옵션을 넣어서 4천 중반에 구입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풀옵션 하면은 이거 5,700까지 올라가니까 그건 너무 좀 과하고 4,500에서 5,000 사이에 저는 한 4,700, 800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만족하면서 제네시스 G80까지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네시스 G80이 생각이 안 나려면 풀옵션으로 가야 맞기는 해요. 그래서 GL7 하이브리드 제가 보기에는 좀 추천을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을 만큼 좋아진, 그리고 또 경제성이나 활용도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